네, 다음 키워드는 중국 전용 AI 저가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중국 시장에 대한 대처를 엔비디아가 어떻게 하느냐일 것입니다. 일단 H20이 원래는 중국향으로 들어가는 거였는데 이걸 이제 통제하다 보니까 이것보다도 성능이 더 낮은 부분으로 중국 시장을 좀 점해보겠다라는 엔비디아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르면 6월부터 양산에 돌입한다라고 하고요. 가격은 H20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엔비디아가 시도하는 걸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엔비디아 6월부터 이제 하는 H20보다 좀 싼 칩을 블랙을 아키텍처 기반으로 이제 만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H20 같은 경우는 1만 달러에서 1만 2천 달러 정도 되는데 이번에 만드는 건 6,500달러에서 한 8천 달러 정도 가격으로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든 데에 따른 건 약간 이제 젠슨왕 CEO의 약간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자신들이 만약에 이걸 만들지 않더라도 이 시장을 하웨이가 이제 자신들이 이 메울 거라는 어떤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이제 2020년부터 이제 A800과 H800이라는 중국용 칩을 내놓았지만 미국의 수출 금지 조치로 이제 막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힌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 하웨이가 메꾸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투자은행 제프리스에 따르면 신형칩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7이라는 1.8T B라는 이 부분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데 참고로 이 부분에 H20에 이 부분에 처리할 수 있는데 중국이 13% 정도 젠슨왕이 이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다음과 13%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을 이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H20이 수출 차지를 해서 55억 달러 정도 부분을 이제 수출 차지를 있는데 젠슨왕 CEO가 이 부분을 이제 자신들이 수출을 못할 경우에 약 500억 달러 시장을 포기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하웨이가 메꾸게 될 것이라고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 2년 정도를 자신들이 메우지 못할 경우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하웨이가 메꾸게 될 거고 그러면 자신들이 못하게 될 경우에는 누군가가 메꾸게 되는데 하웨이가 메꾸게 되면 1년 뒤에 바로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들만 손해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자신들은 무조건 하겠다는 거예요. 싸게 해서. 그래서 무조건 뭐 백악관이 이제 뭐 막더라도 자신들은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 싼 칩을 하겠다는 거고 HBM 대신에 GDDR7을 내려놔서 이걸 하겠다는 거고 절반 가격 거의 절반 가격입니다. 30%라는데 거의 절반 가격으로 이제 하겠다는 거고 요 부분에서 이제 하겠다는 거고 이제 무조건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하겠다는 거고 이거가 시장은 이런 것 같아요. 규제피가 아니라 규제 적응이라는 새로운 게임 룰을 적용해서 하는 거고 이는 이제 기술적 이제 트레이드 오프를 감수하더라도 중국 시장에서 존재감을 유지하겠다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AI 시장을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풍선 효과처럼 이렇게 막으면 다른 데서 올라오겠다는 생각인 거고 그래서 중국 시장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어떤 상징적 메시지고 중국 없이 글로벌 AI 선도는 없다라는 현실인식이 아마 생존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제품 포트폴리오의 지역 분화에 대한 걸 공식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향후에 어쨌든 반도체, 서버, AI 모델까지 글로벌 기업이 어쨌든 테스트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미가 좀 있는 거고 미국이 어쨌든 정부와의 긴장 조율을 시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미움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 미움을 받은 CEO는 제가 볼 때 애플의 그 애플 CEO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뉴욕 타임즈를 보면 그 애플 CEO만 최근에 이제 그 대동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애플 CEO만 그 에어포스 원에 그 대동하지 못했고 나머지 CEO들은 다 대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젠슨왕 CEO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야기가 된 것 같고 나머지 CEO는 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 인정해 준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이제 규제피가 규제 적응이나 새로운 게임 룰을 적용하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어느 수익성이 되면서 지정학적 수출 규제와 글로벌 수익성 사이에서 이전 균형을 맞추면서 어느 정도 고도화된 전략 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게임의 룰을 적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중국 쪽에서 매출이 10% 이상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치 H20보다 더 저성능으로 낮춰서 출시를 하겠다라고 내놨던 이 조치는 엔비디아 안에서는 어떤 변화를 좀 주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술 중심 기업조차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현실 자각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는 기술 중심 기업도 이제 지정학적 적응력이 생존에 있어서는 핵심 요소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요즘의 어쨌든 현상인 것 같아요. 요즘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엔비디아는 R&D 중심 경쟁에 성사한 어쨌든 순수 테크의 어쨌든 기업이지만 미국의 수출 통제에서 이제 자유롭지 않다라는 걸 요즘에 다시 한번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품 설계 단계부터 외교의 정책을 고려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제품 수정을 넘어서 제품 초기 단계부터 수출 제한 조항이라든가 어쨌든 전략 분류에서 어떤 기준이라든가 외교 리스크를 반영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걸 다시 한번 더 입증하고 있는 사례가 이제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시장의 수익성이 단기적으로 약화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포지적인 방어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로컬 파트너라는 어떤 생태적 연결 유지라는 비재무적인 가치를 고려한 행보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의 R&D 전략이 지역화의 어떤 촉진적인 어떤 전략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더 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즉 통일성이 기술의 어떤 글로벌 통일성이 정치적인 현실에 적응이 정치적 파편화 생존이 부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AI 공급망의 중심에서 외교의 조종자의 역할까지 떠맡는 어떤 엔비디아가 어떤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들면서 기술 기업이 외교적 무대의 조종자 역할을 하는 초국적 책임 부담을 이제 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엔비디아가 향후에 많은 역할을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